무엇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걸 우리가 같이 결정할 때 외향인 사람들은 다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어떻게 생각해? 뭐 한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같은 기준이 돼요. 내향형은요.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아니거든. 뭐 광고에도 그런 거 있었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향형이죠. 내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보다. 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가 이거를 하면은 좀 내가 돋보일 수 있을까? 남들한테 내가 이걸 할 때 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게 외향형인 사람들한테 훨씬 더 중요해요. 내향형인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신념이 옳은가, 내 신념과 내가 하려는 일이 이게 맞는가, 틀린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으세요? 할 때 외향형들은 이 영화를 고르는 기준도 그 감독이 좀 명성이 어떤지, 뭐 유명한 평론가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거기 나오는 뭐 주인공들이 배우의 인지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그 영화를 선택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내향형들은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영화라면은 뭐 코미디지, 뭐 영화라면은 뭐 역사물이지, 뭐 이런 자기만의 어떤 취향이 있고요. 영화에 대한 어떤 자기의 견해나 생각 그런 거하고 일치하는지가 영화를 고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해요.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이죠. 예전에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하면서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화성에서 온 양인, 뭐 금성에서 온 음인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음인과 양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정말로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외향형인 양인들은요 이 내적인 것들을 많이 좀 억압하기도 해요. 내적인 욕구보다는 타인들의 어떤 거에 내가 부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기준도 보편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기준하고 많이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관되게 어떤 행동하는 자기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맞춰 나가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을 세울 때도 타인들한테 너는 어때? 너는 어때라고 먼저 묻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은 좀 에너지가 이렇게 고갈이 돼요. 타인들하고 막 관계하면서 적극적으로 웃고 떠들고 관계하는 데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향형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왔다 갔다 기회주의자고 뭔가 좀 지조가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좀 뭐 비겁해 보이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은 좀 뼈대가 없어, 뭐 자기 주관이 없어, 뭐 이렇게 비난하기가 쉽겠죠. 내향형들은요, 우리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내향형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일단은 내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거를 내가 우월하다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로 좀 사실을 다르게 왜곡을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는 이런 객체들을 아예 단절을 시켜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현실에서 도피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푹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한 가지 취미에 푹 빠져가지고는 그 안에 뭐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오로지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이 영역 안에서만 있게 너무나 행복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를 판단할 때도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내가 그동안 살아온 기준하고 맞는지 이게 그걸 판단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맞추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꾸 에너지가 고갈이 되게 되고요. 혼자 가만히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에너지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이 있는데 뭔가 막 생각이 막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은 내향형인 사람들은 혼자서 가만히 고요히 자기만의 공간에서 그런 사색에 빠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고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요. 내향형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일단 복잡해요.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 불러가지고 다 모아놓고는 왁자지껄 떠들면서 뭐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외향형인 사람들이요. 이 내향형인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좀 고집불통, 뭐 똥꼬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기가 쉽죠. 뭔가 사람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자기중심적이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상이라는 건요, 이 정신의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가 있는지 안쪽으로 가 있는지. 자,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간 바깥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양인이라고 부르고요. 공간
안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을 소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요, 주변이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요. 뭘 하든지 그냥 내 안에 나 혼자 내가 즐거우면 돼요. 근데 소양인들은요, 남들이 뭐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이게 중요해요. 자, 시간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시간축의 과거에 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태음인이라고 부르고요. 시간축의 미래로 가 있는 사람들을 태양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단 시간축의 과거라고 한 거는 내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고 해서 이 태음인들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거에 좀 많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태양인들은 미래에 뭐가 다가올지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자기 뭔가 하나를 설명을 하더라도 되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설명하고 싶어해요. 이런 분들이 환자로 오게 되면은 저는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이러면 이분들은 일단 제가 10년 전에요, 뭐 등산을 하다가 뭐 이렇게 발목을 삐었고요. 그때 날씨가 너무 흐렸는데 내가 등산하기 싫다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억지로 어떻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가지 말자고 했는데도 뭐 했는데 아무튼 다리를 뼈가지고 다리가 그때 쩔룩쩔룩하고 뭐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더니요, 뭐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아무 이상도 없다 그래서 거기서 뭐 주사도 몇 대만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경험적인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해서 각 체질마다 자기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에 따라서 이 중요도가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융이 얘기했던 이런 사고적인 측면이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감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들을 우리가 소양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일단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기준이 옳아요. 내가 맞거든. 근데 소양인들은요,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의견을 물어봐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어보면 소음인들은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막 이렇게 평상시에 자기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소양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그러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요. 태음인들은 좀 감각형에 속하고요. 이런 감각적인 측면, 감각이라는 거는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적인 측면하고 좀 많이 맞닿아 있고요. 태양인들은 상당히 드문 형태에 속하고요. 직관형에 속합니다. 해서 태양인들은 문득 뭔가가 좀 알아차려져요. 뭐 마치 무당들처럼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그냥 그래요.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직업적인 거 산업공상과 이런 체질을 연결을 짓기도 하는데요. 공이라는 거는 공업자죠. 전문가, 기술자예요. 어떤 한 가지를 끝까지 파고들고 추구하고 뭔가를 이제 완성해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소음인적인 측면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농이라는 거는 반복적이고 익숙한 거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 익숙한 거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태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농업이라는 거는 자기가 1년 동안에 해봤던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무언가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태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인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대신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적절하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물건들을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인들의 어떤 그런 재주들이 소양인들의 재주하고 많이 맞닿아 있고요. 자, 이제 선비사라는 거는 어떤 지금 현실에 있지 않은 무언가를 추구해서 밝혀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나 연구자들 중에서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발견해내고 발명해내는 그런 것들이 이런 태양인들의 에너지와 많이 맞닿아 있죠. 그래서 그 경계들이 체질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일단 내가 제일 중요해요. 태음인들은 내가 경험한 내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 내 패밀리, 이 가족들이 중요하고요. 소양인은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회가 어떤지가 더 중요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태양인까지 가게 되면 태양인의 에너지는 이 지구 평화가 중요해요. 이 우주가 평화로운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런 체질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반경에 따라서 관심도에 따라서 중요도가 사람들마다 좀 많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체질을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서 있는 위치들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또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좌표를 그리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과 내가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쪽으로 향해 가야지 내가 조금 더 균형 잡힌 사람이 돼갈 수 있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 마음의 균형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